유령 탐정과 잃어버린 시간의 나침반. 2편 사라진 왕의 비밀 지도. 프롤로그 지중해의 항해. 1895년 3월 말 지중해. 증기선 빅토리아호는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했다. 갑판 위에서 아서 드레이크는 지팡이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그의 은발을 흔들었다. 바다는 언제 봐도 장엄하군. 옆에 선 세실 블레이크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만 배 멀미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하하, 세실. 자네는 군의관 시절에 전함에도 탔잖아. 그때는 40년 전입니다. 아서. 위장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두 노인은 픽 웃었다. 엘렌 하트가 수첩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 배 안에서 런던 사건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두 분, 1편 사건을 정리했어요. 신문에 보낼 초고인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서가 수첩을 받아 훑어보았다. 런던의 유령 시계탑, 60대 탐정 콤비가 밝혀낸 광학 속임수. 제목이 괜찮은데. 하지만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세실이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다. 우리를 영웅처럼 포장하면 곤란합니다. 걱정 마세요. 엘렌이 웃었다. 사실만 적었어요. 지게회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했고요. 아직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현명한 판단이야. 아서가 수첩을 돌려주었다. 이번 이집트 사건도 잘 기록해두게. 나중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 자네가 쓸 소설의 훌륭한 소재가 될 거야. 기대하고 있어요. 선실로 돌아가는 엘렌의 뒷모습을 보며 세실이 중얼거렸다. 저 젊은 친구 덕분에 우리도 힘이 나는군요. 그래.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세실, 우리도 아직 늙지 않았어. 적어도 정신은 말이야. 정신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문제지만요. 그때 갑판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코트, 중절모를 깊이 눌러쓴 남자. 시계회의 요원이었다. 남자는 조용히 선실로 들어가 작은 무전기를 꺼냈다. 박사님, 목표물들은 예정대로 알렉산드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모리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아. 그들이 나침반 조각을 찾으면 그때 빼앗아라. 하지만 조심해. 그 늙은이들은 생각보다 영리하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무전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장 카이로의 열기. 1895년 4월 초 이집트 카이로. 뜨거운 햇살이 사막 도시를 내리쬐었다. 아서, 세실, 엘렌은 카이로 항구에서 내려 시내로 향했다. 세실이 이마에 땀을 닦았다. 런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더위군요. 견뎌야지, 세실. 아서가 넓은 챙에 모자를 쓰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이야. 본격적인 사막 탐험은 이제부터라고. 그 말이 위로가 안 되는데요. 엘렌이 지도를 펼쳐들었다. 호텔은 저기 나일강 근처에요. 일단 짐을 풀고 현지 안내인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서 소개받은 고고학자를 만나야 해. 에밀리아 블룸이라는 여성인데 지금 카이로에서 발굴 작업 중이라더군. 에밀리아 블룸. 세실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 유명한 여성 고고학자 말입니까? 그래. 50대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세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나일 강변의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훌륭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풀자 아서가 가죽 가방에서 지난번 시계탑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꺼냈다. 낡은 지도, 상형 문자 나침반, 호러티움 협회의 일기장. 자, 이제 분석해보자. 아서가 지도를 탁자 위에 펼쳤다. 종소리 패턴을 좌표로 변환한 결과
카이로 외곽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 세실이 돋보기로 지도를 자세히 살폈다. 이 지점은 기자 피라미드 근처군요.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니야. 좀 더 남쪽 사막 깊숙한 곳이에요. 맞아. 아서가 나침반을 돌렸다. 이 장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뭔가 숨겨진 유적이 있을 거야. 엘렌이 일기장을 펼쳤다. 여기 봐요. 1823년 기록에 이집트의 사막에는 왕의 지혜가 잠들어 있다고 적혀 있어요. 미로의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두 번째 조각을 얻을 것이다라고요. 미로. 세실이 중얼거렸다. 또 함정과 퍼즐이 있다는 소리군요. 그래. 아서가 웃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경험이 있잖아. 런던 시계탑의 광학 장치도 간파해냈는데 고대 미로쯤이야. 아서. 자신감은 좋지만 과신은 금물입니다. 알아. 그래서 전문가를 부른 거 아닌가. 두장 고고학자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카이로 외곽의 발굴 현장을 찾았다. 사막 한가운데 텐트들이 세워져 있었고 여러 명의 인부들이 땅을 파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에밀리아 블룸. 52세의 그녀는 카키색 탐험복을 입고 넓은 챙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아서 드레이크. 에밀리아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에밀리아. 아서가 반갑게 악수했다. 여전히 정정하시군. 너도 마찬가지야. 60대에도 모험을 멈추지 않다니. 에밀리아가 세실을 쳐다봤다. 이분이 소문으로 들은 세실 블레이크? 맞습니다. 세실이 공손히 인사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블룸 박사님. 박사는 무슨. 그냥 에밀리아라고 불러요. 우리 다 비슷한 나이잖아요. 에밀리아가 엘렌을 보았다. 이 젊은 친구는 엘렌 하트입니다. 신문 기자이자 작가예요. 엘렌이 밝게 인사했다. 기자. 흥미롭네. 이번 모험을 기록하려고? 네. 나중에 소설로도 쓸 생각이에요. 좋아. 나도 등장시켜줘. 멋진 여성 고고학자로 말이야. 에밀리아가 웃었다. 아서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에밀리아, 도움이 필요해. 지간의 나침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에밀리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간의 나침반, 그 전설 말이야? 전설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가 런던에서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 에밀리아가 주변을 둘러본 뒤 텐트 안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기서 얘기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 텐트 안에서 아서는 지난 사건을 설명했다. 지리게탐, 호러티움 협회, 시계회, 그리고 모리슨 박사. 에밀리아는 진지하게 들었다. 믿기 어렵지만. 너라면 거짓말할 리 없지. 그래서 이집트에 온 거야? 그래. 두 번째 조각이 여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아서가 지도를 펼쳤다. 이 좌표 근처야. 에밀리아가 지도를 자세히 살폈다. 이 지점은 알겠다. 왕의 미로로 불리는 곳이야. 왕의 미로. 세실이 물었다. 응. 고왕국 시대의 비밀 신전이야. 1880년대에 발견됐는데 내부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서 아직 완전히 탐험되지 않았어. 여러 탐험가들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나오지 못했지. 위험하군요. 세실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가야 해. 아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에밀리아, 도와줄 수 있나? 에밀리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차피 나도 그 미로가 궁금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나도 나침반 조각을 직접 봐야 해. 고고학자로서의 호기심이야. 물론이지. 아서가 웃었다. 우리 팀에 합류하는 거야.
그럼 내일 출발하자. 준비할 게 많아. 세장 사막으로. 다음 날 새벽, 네 사람은 낙타를 타고 사막으로 향했다. 아서와 세실은 낙타 타기에 서툴러 몇 번이나 비틀거렸다. 이런 괴물 같은 동물을. 세실이 낙타의 혹을 붙잡으며 중얼거렸다. 세실, 긴장을 풀게. 낙타는 자네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아서가 말했다. 두렵지 않은 게 이상하죠. 엘렌과 에밀리아는 익숙하게 낙타를 다루며 앞장섰다. 두 분, 괜찮으세요? 엘렌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괜찮아, 아서가 외쳤다. 다만, 엉덩이가 좀 아플 뿐이지. 사막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모래 언덕이 물결처럼 이어졌고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그들은 바위산 앞에 도착했다. 저기, 에밀리아가 바위 절벽을 가리켰다. 왕의 미로 입구야. 절벽에는 거대한 성문이 있었다. 문에는 상형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아서가 나침반을 꺼내 들었다. 나침반의 바늘이 문을 가리키며 빠르게 회전했다. 맞아. 여기야. 에밀리아가 상형 문자를 읽었다. 지혜로운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 욕심 많은 자는 모래에 묻힐 것이다. 전형적인 경고문이네. 격려적이지 않군요. 세실이 중얼거렸다. 들어가자. 아서가 문을 밀었다. 문은 무겁게 삐걱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드러났다. 네 사람은 랜턴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내장 미로의 시작. 계단을 내려가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다. 천장은 10m는 좋게 되어 보였고 벽면에는 고대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갈래의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세실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진짜 미로군요. 그래. 에밀리아가 벽화를 살폈다. 이 그림들은 길을 알려주는 단서야.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와 그림으로 메시지를 남겼어. 아서가 벽화를 자세히 관찰했다. 여기 봐. 태양이 지는 그림이 있어. 그리고 이쪽엔 달이 뜨는 그림. 낮과 밤을 상징하는 거야. 에밀리아가 설명했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은 생명, 달은 죽음을 의미해.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엘렌이 물었다. 아서가 나침반을 확인했다. 나침반이 태양 쪽 통로를 가리키고 있어. 생명의 길이군. 세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적이네요. 네 사람은 태양 그림이 있는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벽면에는 이따금 횃불을 꽂을 수 있는 홈이 있었다. 조심해. 에밀리아가 경고했다. 고대 신전에는 함정이 많아. 바닥에 압력판을 밟으면. 바로 그때 세실이 헛발을 디뎠다. 찰칵. 바닥에 돌이 살짝 내려갔다. 세실, 아서가 소리쳤다. 씩. 벽면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엎드려. 네 사람은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다. 화살들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휴. 세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서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부터 더 조심하자. 그들은 천천히 바닥을 세심히 살피며 앞으로 나아갔다. 약 100m쯤 걸었을 때 통로가 넓은 방으로 이어졌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석판이 놓여 있었고 석판 위에는 상형 문자 퍼즐이 새겨져 있었다. 퍼즐이네. 엘렌이 수첩을 꺼냈다. 에밀리아가 석판을 자세히 살폈다. 이건 고대 이집트의 수수께끼야.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인 것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잖아요. 엘렌이 외쳤다. 답은 인간이에요. 아기 때는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노년에는 지팡이를 짚으니까요. 정확해. 에밀리아가 웃었다. 아서가 석판의 특정 상형 문자를 눌렀다.
사람을 뜻하는 문자였다. 쿵. 석판이 내려가며 숨겨진 계단이 드러났다. 잘했어, 엘렌. 아서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내 사람은 계단을 따라 더 깊이 내려갔다. 5장 왕의 방. 계단 끝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다. 이 방은 훨씬 더 웅장했다. 벽면은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별자리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방 중앙에는 석관이 놓여 있었다. 이건 에밀리아가 숨을 죽였다. 왕의 묘실이야. 하지만 도굴된 흔적은 없어. 세실이 주변을 살폈다. 아직 아무도 여기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서가 석관에 다가갔다. 석관 뚜껑에는 파라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저 상자. 아서가 중얼거렸다. 에밀리아가 상형 문자를 읽었다. 시간의 수호자. 2번째 조각을 지키는 자. 맞아. 여기에 나침반 조각이 있어. 석관을 열어야 하나? 엘렌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조심스럽게 해야 해. 에밀리아가 말했다. 저주나 함정이 있을 수 있어. 아서와 세실이 힘을 합쳐 석관 뚜껑을 밀었다. 무거운 돌 뚜껑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미라가 누워 있었다. 하지만 도굴꾼들이 찾는 보물은 없었다. 단지 미라의 손에 작은 금속 상자가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아서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이 들어 있었다. 런던에서 가져온 나침반과 비슷한 재질이었고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거야. 아서의 눈이 반짝였다. 2번째 조각. 에밀리아가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놀라워. 정말 존재했던 거야. 바로 그때였다. 쿵. 방 입구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네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입구가 막혀 있었다. 이런, 세실이 소리쳤다. 함정이었어. 침착해. 아서가 말했다. 분명 탈출로가 있을 거야. 에밀리아가 벽면을 살폈다. 고대 무덤에는 항상 비밀 통로가 있어. 도굴꾼들을 위한 건 아니고 사제들이 드나들기 위한 거지. 내 사람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다. 엘렌이 벽면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여기. 벽돌 하나가 다른 것과 색이 달라요. 아서가 다가가 벽돌을 밀었다. 벽의 일부가 돌아가며 좁은 통로가 드러났다. 잘 찾았어. 엘렌, 에밀리아가 외쳤다. 내 사람은 재빨리 통로로 들어갔다. 6장 추격자의 그림자. 통로는 위로 이어졌다. 계단을 올라가자 다시 미로의 다른 구역으로 연결되었다. 휴. 세실이 숨을 돌렸다. 겨우 살았군요. 하지만 아직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 아서가 나침반을 확인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출구가 있을 거야. 내 사람은 다시 미로를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 에밀리아가 속삭였다. 시계회. 아서가 중얼거렸다. 그들도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하죠? 엘렌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일단 출구로 가자. 여기서 싸우면 불리해. 내 사람은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추격자들도 빨랐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 세실이 앞을 가리켰다. 빛이 보여. 출구였다. 성문 틈으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다. 내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문에 도착하자 아서와 세실이 힘을 합쳐 문을 밀었다. 으랏. 문이 열렸다. 뜨거운 사막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빨리 나가. 내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라.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셋이 나타났다. 시계회 요원들이었다. 나침반 조각을 내놓아라. 거절하겠소. 아서가 지팡이를 들었다. 요원 중 하나가 칼을 빼들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바로 그때 에밀리아가 움직였다. 그녀는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퍽. 주머니가 터지며 모래 폭풍이 일어났다. 이각. 요원들이 눈을 비비며 뒤로 물러섰다. 지금이야. 에밀리아가 외쳤다. 네 사람은 재빨리 낙타가 있는 곳으로 달렸다. 7장 사막의 추격전.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질주하는 네 사람. 뒤에서는 시계회 요원들이 말을 타고 쫓아왔다. 더 빨리! 아서가 소리쳤다. 낙타가. 말보다 느려요. 엘렌이 대답했다. 세실이 뒤를 돌아보았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에밀리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라도 써야겠어. 작은 폭죽 같은 것이었다. 그녀가 불을 붙여 뒤로 던졌다. 펑. 폭죽이 터지며 큰 소리와 연기가 피어올랐다. 말들이 놀라 방향을 잃었다. 좋았어. 세실이 외쳤다. 하지만 요원들은 금방 말을 진정시키고 다시 추격을 시작했다. 끈질기군. 아서가 이를 악물었다. 앞쪽으로 거대한 모래 언덕이 보였다. 저 언덕 너머로. 에밀리아가 외쳤다. 반대편에 오아시스가 있어. 거기서 숨을 수 있어. 네 사람은 가파른 모래 언덕을 올라갔다. 낙타들이 힘겹게 모래를 헤쳤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서가 뒤를 돌아보았다. 요원들은 여전히 쫓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가 조금 벌어졌다. 내려가자. 반대편 경사면을 내려가자. 야자수가 늘어선 작은 오아시스가 나타났다. 저기다. 네 사람은 오아시스로 들어가 낙타에서 내렸다. 숨어야 해. 에밀리아가 말했다. 저 바위 뒤로. 그들은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요원들이 언덕 위에 나타났다. 선두의 요원이 주변을 살폈다. 오아시스로 들어간 것 같다. 찾아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요원들이 천천히 오아시스로 내려왔다. 바위 뒤에 숨은 네 사람은 숨을 죽였다. 세실이 주머니를 더듬었다. 의료용 알코올병이 만져졌다. 또 이걸 써야 하나. 하지만 아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야라는 신호였다. 요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10m, 5m. 바로 그때였다. 쾅.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요원들이 놀라 멈춰섰다. 누구냐? 오아시스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베두인족이었다. 사막의 유목민들. 선두에 선 노인이 총을 하늘로 겨누고 있었다. 여긴 우리 영토다. 무단으로 침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그저 떠나라.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그러면 다음은 경고가 아니다. 요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숫자에서 밀렸다. 좋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요원들은 말을 돌려 사막으로 사라졌다. 바위 뒤에 숨었던 네 사람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베두인 노인이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서가 고개를 숙였다. 도움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노인이 그들을 살폈다. 당신들, 고고학자들인가? 비슷합니다. 에밀리아가 대답했다. 저는 에밀리아 블룸입니다. 이분들은 제 동료들이고요. 블룸 박사.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으로 들었소. 유적을 존중하는 학자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시오. 우리 천막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8장 별빛 아래의 대화. 그날 밤, 베두인족의 천막. 모닥불이 타오르고 별들이 사막 하늘을 수놓았다. 네 사람은 베두인족과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노인이 물었다. 그 자들은 왜 당신들을 쫓았소? 아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보물인가? 어떤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지식이죠.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식은 때로 금보다 위험하지. 특히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맞는 말씀입니다. 세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참 많군요. 런던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사막의 밤은 진실을 보여주지. 노인이 말했다. 도시의 불빛은 진실을 가리지만 사막에서는 모든 게 명확하오. 지혜로운 말씀이시네요. 아서가 미소 지었다. 엘렌이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뭘 쓰고 있나? 에밀리아가 물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나중에 기사로 쓸 거예요. 기사. 노인이 관심을 보였다. 네. 저는 신문 기자예요. 이 모험을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흥미롭군. 하지만 조심하시오.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건 아니니까. 무슨 뜻이죠? 어떤 비밀은 비밀로 남아야 하오. 그래야 균형이 유지되지. 아서가 나침반 조각을 꺼내 들었다. 이것 같은 건가요? 노인이 조각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그건 아시는군요. 아서가 말했다. 전설로만 들었소. 시간의 나침반. 사막의 오래된 이야기지. 전설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다. 만약 진짜라면 조심하시오. 그 힘은 세상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소. 알고 있습니다. 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손에 넣기 전에. 용감한 선택이오. 노인이 일어섰다. 이제 쉬시오. 내일 아침 카이로까지 안내해드리겠소. 감사합니다. 9장 카이로로의 귀환. 다음 날 아침, 베두인족의 안내로 네 사람은 무사히 카이로로 돌아왔다.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 모두 지쳐 쓰러졌다. 세실이 침대에 누우며 신음했다. 이제 진짜 한계예요, 아서. 60대 몸으로 이런 모험을 계속하다간. 알아. 아서가 웃었다. 하지만 우리 해냈잖아. 두 번째 조각을 찾았어. 에밀리아가 조각을 자세히 살폈다. 놀라워. 이 금속은 어떤 합금인지 알 수 없어. 현대 기술로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고대 문명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발달했을 수도 있어. 아서가 말했다. 엘렌이 런던에서 가져온 첫 번째 조각을 꺼냈다. 두 조각을 맞춰볼까요? 아서가 두 조각을 맞췄다. 딸깍. 조각들이 자석처럼 서로 붙었다. 그리고 상형문자들이 빛을 내며 새로운 패턴을 만들었다. 이건 에밀리아가 숨을 죽였다. 지도야. 다음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 빛나는 문자들이 특정 방향을 가리켰다. 북쪽. 아서가 중얼거렸다. 지중해 너머. 세실이 일어나 지도를 펼쳤다. 이 방향은 그리스. 아니면 더 북쪽. 일기장을 봐야 해. 엘렌이 호러티움 협회의 일기를 펼쳤다. 여기. 세 번째 조각은 바다의 도시에 잠들어 있다. 해적의 보물 속에 숨겨두었다. 해적의 보물. 세실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지중해 해적들 말이야. 에밀리아가 설명했다. 19세기 초반까지 지중해에는 해적들이 많았어. 특히 몰타, 시칠리아 근처에. 아서가 턱을 쓰다듬었다. 해적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 뭔데요? 세실이 물었다. 배야. 그리고 아서가 빙그레 웃었다. 해적을 아는 사람. 설마. 세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 잭 크로우를 찾아야 해. 잭 크로우. 에밀리아가 물었다. 오래된 친구야.
전직 해적이지.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배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중해를 잘 알아. 해적이라니. 엘렌이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진짜 해적이야. 하지만 좋은 사람이지. 좀 거칠긴 하지만. 세실이 한숨을 쉬었다. 아서, 당신 친구들은 하나같이 독특하군요. 그게 내 매력 아닌가? 아서가 웃었다. 에밀리아가 일어섰다. 좋아. 그럼 나는 여기서 헤어지는 게 낫겠어. 발굴 작업을 계속해야 하니까. 에밀리아. 아서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 우리 또 만날 거야. 다음에 고고학 전문가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에밀리아가 웃었다. 이번 모험은 정말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워, 에밀리아. 큰 도움이 됐어. 서로지. 에밀리아가 악수를 청했다. 조심해, 아서. 그리고 세실, 엘렌도. 안녕히 가세요. 엘렌이 손을 흔들었다. 에밀리아가 방을 나간 후 세 사람은 다음 계획을 세웠다. 잭 크로우는 어디 있죠? 세실이 물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몰타에 있다고 했어. 은퇴해서 작은 여관을 운영하고 있대. 그럼 몰타로 가야겠군요. 그래. 배편을 알아봐야 해. 엘렌이 수첩을 펼쳤다. 제가 알아볼게요. 내일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좋아. 아서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다음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10장 그림자의 보고. 한편, 카이로의 어두운 골목. 검은 코트의 요원이 무전기를 들고 보고하고 있었다. 박사님, 목표물들이 두 번째 조각을 확보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모리슨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고 있나? 예. 정보원에 따르면 몰타로 향할 것 같습니다. 몰타. 모리슨이 잠시 침묵했다. 세 번째 조각이 그곳에 있다는 뜻인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계속 추적하되 당분간은 공격하지 마라. 그들이 모든 조각을 모으게 두는 거다. 그때 한 번에 빼앗는 게 효율적이지.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침반을 완성하면 걱정 마라. 모리슨이 비웃었다. 나에게는 계획이 있다. 그들은 단지 나를 위해 일하고 있을 뿐이야. 알겠습니다. 몰타에 우리 요원들을 배치해둬라. 그리고 모리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이번엔 실패하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박사님. 무전기가 꺼졌다. 요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11장 떠나는데 다음 날 아침 카이로 항구. 아서, 세실, 엘렌은 몰타행 증기선에 올랐다. 항구에는 현지인들과 상인들로 붐볐다. 잘 가. 누군가가 외쳤다. 세 사람은 배 난간에 서서 카이로를 바라보았다. 짧지만 강렬한 시간이었어. 아서가 중얼거렸다. 그래래요. 세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은 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해적을 만나러 가니까요. 엘렌이 웃었다. 잭은 좋은 사람이야. 좀 거칠고, 입이 험하고,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서가 말했다. 그게 좋은 사람인가요? 세실이 반문했다. 하하, 곧 알게 될 거야. 배가 천천히 출항했다. 카이로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졌다. 엘렌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뭘 쓰고 있나? 아서가 물었다. 2편 사건 정리요. 사라진 왕의 비밀 지도. 제목은 이렇게 하려고요. 좋은 제목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엘렌이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 몇 편이나 더 모험을 하게 될까요? 글쎄. 아서가 바다를 바라보았다. 나침반 조각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 꽤 오래 걸릴 거야. 기대돼요. 엘렌이 웃었다. 세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서.
우리. 정말 이 나이에 세계 일주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지, 세실. 그게 재미있는 거 아닌가? 동의합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배는 지중해를 향해 나아갔다. 푸른 바다, 하얀 물결,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몰타의 해적. 1895년 4월 중순, 몰타. 항구 마을의 작은 여관. 낡은 간판에는 크로우의 둥지라고 적혀 있었다. 여관 안에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바 카운터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잭 크로우. 60세. 덥수룩한 수염, 구릿빛 피부, 그리고 한쪽 눈에 안대를 한 모습. 전형적인 해적의 모습이었다. 그는 술잔을 닦으며 흥얼거렸다. 여호 해적의 인생이여. 그때 여관 문이 열렸다. 세 사람이 들어왔다. 잭이 고개를 들었다. 손님이. 아서 드레이크였다. 오랜만이야, 잭. 잭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아서, 이런 세상에 얼마만인가. 두 노인은 힘껏 포옹했다. 20년은 됐을 거야. 아서가 말했다. 여전히 살아있다니 다행이군. 그리고 이쪽은. 잭이 세실을 보았다. 설마 세실 블레이크? 맞습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크로우 씨. 세실이 공손히 인사했다. 크로우 씨라니. 그냥 잭이라고 불러. 우린 모두 늙은 친구들 아닌가. 잭이 호탕하게 웃었다. 이쪽은 엘렌 하트. 아서가 소개했다. 신문 기자이자 작가야. 아가씨, 환영하오. 잭이 엘렌에게 악수를 청했다. 뭔가 마실 거라도? 물 주세요. 엘렌이 웃었다. 물. 여기선 럼이 물보다 흔한데. 잭이 큰 소리로 웃었다. 세 사람은 바에 앉았다. 잭이 술을 따르며 물었다. 그래서 아서.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설마 그냥 옛 친구 보러 온 건 아니겠지? 물론 자네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아서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도움이 필요해. 도움. 잭이 눈썹을 치켜세웠다. 무슨? 배 말이야. 그리고 지중해를 항해할 선장. 잭이 턱을 쓰다듬었다. 흥미롭군. 무슨 모험인데? 긴 이야기야. 하지만 요약하자면 아서가 나침반 조각을 꺼냈다. 이걸 찾고 있어. 잭이 조각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설마 시간의 나침반. 알고 있나? 세실이 놀라 물었다. 해적들 사이에 전설이 있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보물.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잭이 웃었다. 물론 농담인 줄 알았지만. 농담이 아니야. 아서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찾아야 해. 나쁜 사람들이 손에 넣기 전에. 잭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여관 일은 지루했어. 정말. 엘렌이 기뻐했다. 물론이지. 늙어서 뭐 하겠나. 마지막 모험이라도 해야지. 잭이 술잔을 들었다. 자, 건배. 새로운 모험을 위해. 건배. 네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 몰타 항구가 보였다. 그리고 정박해 있는 배 한 척. 블랙 펄호. 잭 크로우의 해적선이었다. 잭이 배를 가리켰다. 저게 내 배야. 늙었지만 여전히 빠르지. 언제든 출항할 수 있어. 완벽해. 아서가 웃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데? 잭이 물었다. 일단 지중해를 돌면서 세 번째 조각을 찾아야 해. 해적의 보물 속에 숨겨져 있대. 해적의 보물. 잭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 정말 재미있겠는데. 하지만 항구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계회의 요원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속삭였다. 박사님, 목표물들이 해적과 합류했습니다. 곧 출항할 것 같습니다. 좋아. 모리슨의 목소리가 들렸다. 계속 추적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라. 알겠습니다. 무전기가 꺼졌다. 밤은 깊어갔고 몰타의 항구는 고요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2편 1